네, 안녕하세요. 쌤이 이제 별을 다 끝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다, 얘들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별을 HL도 상에서 분류를 했죠. 네 단계를 분류를 해보니까 이 네 단계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별이 진화를 한다는 거죠. 사람도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 정성기를 누리다가 죽죠. 똑같이 별도 탄생이 있고 그러니까 정성기를 누릴 때도 있고 쇠퇴, 종말,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도 진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질량에 따라서 이 모든 별의 탄생과 죽음은 결국 질량, 가지고 있던 물질의 양에 따라서 이 진화가 다 갈려요. 그래서 질량에 따라 탄생, 그 다음에 발달하고 죽는 것까지 모두 다 질량.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약간 그런데 사람은 이 질량의 개념이 뭐냐면 역시 경제적 지위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물론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베이스 똑같아요. 별도 주변의 그 베이스가 우리가 머니인 게 여기서는 질량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부터 다 질량으로 들어가요.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하냐? 우리의 기준은 다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랑 비슷하냐? 아니면 태양보다 크냐? 그렇게 이분법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처음에 이제 별이 탄생했을 때 원시별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메인 이거 주계열서 했고요. 적색 거성 나오고요. 백색 외성, 죽음에 해당되는 중성자별, 블랙홀까지 다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일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1학년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일생이 나와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별의 일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별의 일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가스에서 탄생을 해서 어떻게? 이 별이 다시 죽죠.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탄생. 근데 이게 이분법이라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별하고 왼쪽 별하고 인생이 달라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물질의 양 따라 그 물질이 많았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요. 스펙타클해요. 번쩍번쩍하고 보면 물질이 적었다. 왼쪽 아주 노멀하게 우리 태양이죠. 노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선생님은 왼쪽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바로 별이 죽고 만든 가스. 이 가스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걸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별이 탄생하는 걸 찍어서요. 암흑성운에서 여기 봐주시면 허블 우주망원경에서 이걸 찍고 난리가 났어요. 실제 별이 이렇게 탄생할 거라 했는데 진짜 가스에서 탄생하는 게 찍혔거든요. 저기 막 빛이 나는 것이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별은 성운, 이제 가스 덩어리가 구름처럼 모여있는 이 성운에서 탄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앞에 봐주시면 빛을 가리고 있는 암흑성운에서 주로 별이 탄생해요. 근데 이 암흑성운 말고 성운은 아마 너희가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붉게 보이는 걸 발광성운.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장미고에게는 펠리칸 성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푸르게는 반사하는 거. 반사성 이렇게 중학교 3개의 성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암흑성운에서 어떻게 빛이 탄생한다. 별이 탄생을 한다. 그러면 가스 덩어리가 모이려면 어떻게? 가스가 모이면 어떻게? 수축하죠. 그러니까 그 수축할 때 중력에 수축하는 거랑 그 다음에 모이면 기체 알이 생기죠. 그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 복사 압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 별의 크기가 일정한 거고 중력이 더 세면 수축하는 거고 기체 압이 더 크면 팽창하는 거죠. 이 원리에 의해서 별이 어떻게 탄생과 죽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의 탄생의 조건은 어떻게 중력이 더 세야 하기 때문에 질량이 커야 되죠. 그래서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복사압력이 약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낮은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성운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력 수축하면 이게 그냥 혼자 있다가 수축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떻게 자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죽으면서 폭발하는 이런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움찔되면 이제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열이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면 그 수축할 때 어떻게 회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중력 수축을 하고 그러면서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어떻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단계가 바로 원시별의 단계입니다. 자, 원시별의 단계는
중력 수축하는 이런 구름 덩어리 자체를 원시별이라 하고, 이게 점점점 중력 수축하다가 어떻게 드디어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무려 몇 K? 1000만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뭐가 탄다. 이 별을 이루고 있는 이제 우주에서 가장 많은 물질 수소죠. 수소 다음에 헬륨인데 이 수소가 어떻게 타게 되는 거죠. 그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주계열성이 되면 이제 별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어떻게 둥근 원형을 유지하게 되는, 이때는 끌어당긴 중력과 밖으로 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 정력합평형 상태라고 해요. 일명. 그전은 계속 뭉치는 구름 덩어리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있죠. 별이 만들어질 때든 정상계를 때 죽을 때든 다 질량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질량, 주변에 서문에 가지고 있던 그 질량이 큰 별하고 작은 별하고 인생이 달라요. 자, 큰 별들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중력 수축이 어떻게 빠르게 일어나요. 반면에 얘들은 가진 게 적기 때문에 중력 수축 자체가 어떻게 느리게 일어나요. 그러면 빠르게 일어나면 어떻다? 온도가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지만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 온도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강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평으로 움직여요. 이 별들이. 반면에 질량이 작은 별들은 느리게 수축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축해서 온도를 조금 올렸지만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밝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시작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느리게 빠르게 개념이 뭐냐? 빠르게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빨라요. 무조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니 집안 환경이 좋으면 4살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사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선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그때 정규 가정 따라 이제 서서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고 느리게, 그러니까 진화 자체가 느리게 일어나고, 얘는 어떻게 진화 자체가 어떻게 빠르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굵고 짧게요. 하려고 가. 얘는 가늘고 길게 가요. 그래서 질량 따라 얼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화 속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원시별은 HR도의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 시작해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어느 쪽 왼쪽으로 이제 주계열성을 진입을 하는데, 이때 여기가 중요하죠. 질량이 어떨수록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량이 클수록 어떻다? 강도가 크고, 네, 이거는 추가를 해주면 돼요. 너희 프린트에 있어요. 표면 온도가 어떻다?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 돼요. 그리고 진화는 어떻게? 빠르게 일어난다 라고 추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게 왼쪽 아래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시퀀스, 이제 주계열 단계로 넘어가면, 주계열은 뭐냐? 중심 핵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 뒤에 더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4개의 수소가 헬륨 낼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는 중력과 끌어당기는 중력과 밖으로 나가려는 기체 압력인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한 별이고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죠. 뭐든 다 빨라요. 그래서 클수록 진화도 빠르고 밝고 반지름도 커요. 그래서 빨리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떻게? 짧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적었어요. 질량이 클수록 밝고 반지름이 크다. 다 질량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위에 그 그림의 표에 나와 있어요. 지속기간이 짧다. 그래서 질량 따라 다 정해지고요.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을 지나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메인 시퀀스는 지났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일어나는 반응이 물론 속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갈려요.
질량이 태양 정도냐, 태양보다 크냐, 이 기준이 2m일 때도 있고 2배일 때도 있고 1.5배일 때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주로 1.5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봐주시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태양은 거성과 적색 거성과 행성성 뻥하고 백색 외성이 알짜나는 거예요. 근데 태양보다 훨씬 더 큰 1.5배, 한 2배 정도 되는 별들은 질량이 어떻게 거성도 아니고 초거성이고 폭발할 때도 뻥이 아니고 어떻게 격렬하게 뻥! 새로운 별이 보일 정도로 초신성 폭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알맹이가 수축을 하는데 그 알맹이가 그냥 수축해서 조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밀도가 커서 어떻게 주변 걸 빨아당기는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 따라 어떻게 나눠진다. 자,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아이는 제일 첫 번째 단계 보시면 적색 거성, 그 다음이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순서로 가고요. 자, 적색 거성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는 중심핵에서 뭐 헬륨으로 꽉 차 있죠. 이제 핵은 다 헬륨으로 바뀐 거예요. 대신에 주변에 이제 수소, 주변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안에서는 무슨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이 헬륨끼리 핵융합 반응을 이렇게. 그래서 중심핵이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 생겨서 쭉 이제 온도 올리죠. 그래서 헬륨을 태워서 탄소가 만들어요. 중심에. 반면에 바깥쪽은 어떻게 수소 핵융합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면서 열이 만들어지면서 부풀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밖에만 부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슨 단계? 거성 중에서 적색 거성이라죠. 그래서 중심핵에서는 뭐가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고 주변에는 헬륨이 만들어진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적색 거성 단계고, 그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이제 부풀다가 더 이상 어떻게 중력으로 보면 모두 이제 다 타는 거죠. 다 타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어떻게 탄소액이 수축해서 별이 어떻게 부풀어 올라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이제 열받아가지고 부풀다가 이게 어떻게 뻥 터져요. 그게 행성상 성운입니다.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알맹이가 남는데 그 알맹이 탄소액이 수축해서 만들어진 게 흰색 별인 백색 외성. 얘가 백색 외성. 주변에 이게 행성상 성운이 왜 행성상 성운이냐면 조금 망원경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목성형 행성처럼 보인대요. 성운이.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죽는 게 누구?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아이.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아이들이 죽는 걸 H살도에 표현하면 주계열에서 어떻게 적색 거성 갔다가 적색 거성 갔다가 어떻게 행성상 성운 갔다가 백색 외성 4번으로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교과서 157쪽에 나옵니다. 거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단계가 주계열성으로 온도, 크기, 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색 거성 단계, 온도가 낮고 크기 크고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 백색 외성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고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가죠. 이게 잘못했네. 네, 높아지고 크기는 줄어들고 강도가 낮아지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요렇게 지나는 거죠. 주계열에서 이제 처음에 탄색부터 보면 가스 수축에서 메인 시퀀스 주계성 와서 그 다음에 거성 가가지고 뻥 행성성을 터지고 백색 외성 요렇게 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계성 초고성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밑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죠. 큰 별에 지나는 여기 10배죠. 10배 이상인 별은 주계성에서 초고성,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마지막에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전체적으로 수명이 어떻다? 짧다. 그래서 초고성을 보면 초고성은 아까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 끝이 나는데 초고성은 계속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헬륨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헬륨 다음에 탄소 태우고 탄소 다음에 산소 태우고 쭉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무거운 원소 계속 만들어지는데 어떤 무거운 원소? 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성은 고성보다 훨씬 크고 강도가 큰 초고성이 되는데 척추래. 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까지? 철까지 만들어져요. 이게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타면서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되다가 초고성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드디어 이제 핵융합 반응 아니라죠. 그러면 빠르게 수축하면서 갑자기 수축이 멈추면서 충격파가 발생해요. 이게 수축하다 어떻게 압이 못 견뎌 팍 터지는 거죠.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새로운 별이 생겼네. 그 정도로 밝게 터진다라는 거죠. 이때 철보다 어떻게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중심은 계속 수축해서 중성자별이 되고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로 마무리가 된다. 이게 별의 종말 죽음이죠. 그래서 별은 이제 질량 따라 세 개의 라인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크게는 이제 성운에서 이제 별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이제 성운에서 이렇게 가야지. 원시별에서 어떻게 주별 이제 가는 거죠. 메인 시퀀스에서 이제 거성 라인 가고 어떻게 거성인데 얘는 거성이고 두 개는 어떻게 초고성까지. 초고성까지 갔다가 거성에서 얘는 태양 정도는 어떻게 행성상성은 뽕 하고 백색 외성으로 마무리가 되고 반면에 얘 둘은 초신성 폭발 뻥 하고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그래서 모든 건 다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별의 진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별이 탄생, 정성기, 죽음 마무리했습니다.